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1월 4일은 세계 점자의 날이네요. 이 점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점과 점이 있지 않은 그 점도 그냥 이렇게 그 그림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점이 되는 거죠. 6개의 점을 갖고서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이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어떤 소통을 위한 하나의 그 도구죠. 예. 언어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러한 점자를 발명한 사람이 루이 브라이유라는 사람인데, 오늘이 그 루이 브라이유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을 기념해서 세계 점자의 날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점자의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또 점자의 날은 또 이제 약간 달라요. 날짜가 이제 다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에는 이제 훈민정음과 그다음에 점자와 그다음에 수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축을 갖고 있죠.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말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한글도 이제 그러한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소통을 위한 그 완벽한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점자의 날, 점자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그 리 브라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점자가 어떤 건지 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훈민정음과 그다음에 점자 수호 뭐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라고 할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점자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점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점을 이제 조합을 해갖고 글자로 인식하는 이제 그 하나의 도구죠. 예. 자, 세계 점자의 날은 점자의 발명자 루이 브라이유의 생일을 기념하여 제정을 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지만은 루이 브라이유가 이제 태어난 날이죠. 바로 1809년 1월 4일 날 태어나고, 그다음에 1852년 1월 6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 루이 브라이유가 점자를 이제 창안을 한 거예요. 물론 한글 점자는 이제 저들하고 또 다르죠. 한글 점자는. 한글 점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 오늘은 세계 점자의 날이에요. 네. 자, 위로 돋아있는 한 개에서 6개의 점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체계인 점자를 고안해냈다. 자, 음, 그 루이 브라이유에 대한 그, 아예, 그 삶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어, 이 화면에 보이는 그 점자가 루이 브라이유가 만든 그 점자예요. 지금 저 써 있는 게 루이 브라이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말만 들었지 이 점자를 실제로 배우질 않아서 어떤 식으로 읽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점의 위치가 다 다르고 어, 그 가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가지수의 글자 하나하나를 1대1 매칭을 시켜서 어, 이제 시각 장애인이 그 점자의 올록볼록한 그 부분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글씨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샘플로 보이는 게 바로 루이 브라유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루이 브라유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58km 떨어진 세넨 마른 주 쿠브레이에라는 도시에서 그 이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시몽 르네 브라이는 마과 안장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으며 형제로는 그 우위로 누나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자, 브라유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작업장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송곳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눈이 멀었고 글쎄요, 그 송곳을 갖고 놀다가 송곳이 이제 눈을 찌른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 완전히 뭐 시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 눈이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 눈까지 감염이 돼서 시력을 이제 완전히 손상하게 된. 어,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하게는 보였지만은 그 눈이 4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시력을 어, 상실, 즉 손실한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온 거예요.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어른이 된 후에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건 어느 사회나 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 즉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뭐 진짜 눈으로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이 편견이 있어 갖고 그야말로 어떤 그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은 그런 직종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시각장애인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어느 동화 작가가 한 말이 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제 이런 어떤 인권을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인제 장애인들이 살 수뿐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동화 작가의 말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소처럼 무거운 짐을 끌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석탄을 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일은 그렇게 했지만은 소득이 별 볼 일 없어 갖고 다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음. 정말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루이의 부모와 누나는 루이를 동정하지 않고 어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을 이제 시켰다고 하네요. 참, 동정하지 않는 거는 좋은데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시몬은 가죽을 무두질 하는 곳에 왁스를 발라서 윤이 나도록 하고, 그다음 가죽으로 그 화려한 장식인 뭔가 그 술을 짜는 그런 기술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죽으로다 무슨 뭐 수술 같은 거, 뭐 술을 짠다는 게 뭐 술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뭔가 그걸로 인제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인제 가르친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물을 깃기도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노인은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았으며 소리를 듣는 감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뭐 말이 그렇지, 시각장애, 눈이 보이질 않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냥 음 하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카톨릭 신부가 인제 교육을 인제 그 시켰는데, 루이는 자크 파리라는 로마 가톨릭 신부와 같이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자크 신부가 교우들을 신방을 했는데 루이가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일 주일에 3-4일 동안 역사, 과학, 성서를 가르쳐 주었다. 루이의 지적 호기심이 자라자 학교 마을에서 마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 글자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건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왕립 시각 장애 학교가 인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인제 공부를 한 거죠. 자, 10살 때 브라이언은 파리의 왕립 시각 장애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음 그로 인해서 그는 거리에서 고걸하는 삶을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나 학교에서의 삶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예, 앞에서 뭐 열심히 일했지만은 거지가 됐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인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벗어나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삶은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뭐 앞이 보이질 않는데 편안할 수가 없죠. 자, 빵과 물로 연명해야 했으며 학생 신분으로 구타와 고금의 체벌을 당해야 했다. 예. 저 시절에도 또 이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 또 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체벌을 인제 많이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숙한 첼로와 오르간 연주자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됐다. 예. 오르간 연주 참, 참 그런 걸 못해 갖고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합창단에 아주 예쁜 반주자님이 계시는데, 반주자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시작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시작을 해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재롱 부리는 걸 보고 기뻐할 나이에 이거 참 배우려니. 예,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루이의 그 사회생활을 한번 볼까요? 루이는 자신이 공부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과 산수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인제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했네요. 그는 발랭땡 아우이가 창안한 도든 문자를 손으로 느껴 읽는 법을 배웠지만, 이 도든 문자는 종이를 구리손으로 눌러서 만든 것으로 학생들은 쓰는 법을 익힐 수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네. 뭐 우리도 옛날 그 고고서에 보면 그 각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눌러 갖고서 인제 어떤 표시를 해 놓는 일종의 인제 그런 문자죠. 예. 음 근데 인제 그렇게 구리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인제 글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는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만드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 뜨 글씨를 쓰는 방법이죠. 그걸 익힐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어른들이 그 해 놓은 것을 읽는 것만 인제 공부를 하게 된 거네요. 자, 그다음에 바비에르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1821년 전직 군인인 샤를 바비에르가
학교를 방문하여 그가 창하는 12개 점으로 된 반문자를 소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비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병사들이 익히기엔 까다로웠지만 브라이언은 금세 익힐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음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점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브라이언은 곧 아버지의 송곳을 이용하여 그 점자 체계를 갖다 창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비에르 문자가 12개의 점을 발음과 대항하는 데 반해 브라이어의 점자는 6개의 점으로 글자와 대항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자, 12개면은 12개 점이면은 2의 12승이죠. 6개 점 2의 6승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그 큰 차이가 나죠. 음 그러니까 12개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은 경우의 수는 많지만은 그거를 또 배우는 사람이 다 외워 갖고서 느끼기에는 그것도 쉽지는 않겠죠. 근데 6개 점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드니까. 자, 6개 점으로 된 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모든 점의 위치를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인제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 손가락 마디 끝에 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손을 갖다 대면은 '아 이게 뭐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2개 점이라면 이게 넓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인제 그걸 그 내용을 느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또한 아오이 체제와는 달리 읽고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얘기죠. 예. 뭐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어 그걸 다 외워 갖고 이 시각장애인이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간단한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그 문자를 갖고서 인제 읽고 또 쓰고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언은 수학과 음악도 표현할 수 있도록 점자를 확장하여 1827년 책으로 출간을 했네요. 음 저런 점자를 갖고서 인제 수학 공부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우고 인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브라이언은 그의 모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가 만든 점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는 채택이 되지 않았다. 원래 인제 좋은 거를 이렇게 개발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질 잘 않아요. 이런 거는 그 밑에 이유가 하나 있죠. 루이가 점자를 너무 잘 만들어서 학교 교장이 시기를 했다고 해요. 시기를 했기 때문에 못 만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인제 루이는 늘 이 루이 브라이언은 건강 문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52년 파리에서 폐결핵으로 43세 나이로 인제 숨졌다라고 하네요. 네. 폐결핵 참 그때 당시에는 고치기도 힘들었을 그런 병 같은데 더군다나 43 살의 나이로 요절을 했네요. 그다음 100년 후인 1952년 우리나라에서는 6.25가 한참일 때입니다. 그 이후에는 파리의 팡테옹으로 옮겨져서 안장을 했다. 이 팡테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인제 제가 설명을 다뤘는데 프랑스 파리 카르티에 라땡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고 아마 여기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한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인제 그 인제 안장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그 인제 건물이 되겠네요. 글쎄요. 뭐 납골당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우리랑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모티콘은 열심히 인제 지금 점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점자의 날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11월 4 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점자의 날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점자의 날은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제 방송해 드린 내용의 썸네일을 띄워 놨는데 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글에는 3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훈민정음이 있고 그다음에 수어 이제 손으로 하는 그 말이죠. 수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쭉 말씀드린 그 점자. 뭐 어느 나라 언어든 다 이 세 개의 축이 있겠죠. 특히 인제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음운 체계를 갖고 있죠. 예, 요것은 1월 15일 날 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자, 훈민정음 그다음에 수어, 점자 우리 한글에 있어서 음 큰 그 이제 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